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네. 요새 해마다 좀 여름이 더웠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 있잖아요. 여름이 네. 춥겠니? 해마다 여름이면 덥지. 아니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막 조금 더워지면 올해 여름 날씨 뭐 기온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떤? 올 여름이 네. 평년에 비해 폭염일이 2배나 많다는 거예요. 두 배? 올해? 올해 두 배? 2배. 폭염이라는 게 기준이 뭔데? 영블리가 찾아왔습니다. 네. 폭염주의보는 실은 그 섭씨가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연속될 때 주의보, 35도 이상 될 때 이렇게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한 13일 정도, 한 2주 정도가 폭염 일수였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2배 정도 증가 예상이고 평균 기온도 거의 1도 이상 더 오를 것 같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점점 기후가 좀 변하면서 되게 습해지고 있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최고 체감 온도로 바뀌었대요, 폭염 기준은. 원래는 그냥 한낮 온도만 재다가 이제 습도까지 포함해서 그걸 가지고 폭염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또 일수가 좀 더 늘어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너무 습도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게 더 더워요. 작년보다 2배쯤 된다 그러면은 33도 넘는 날이 막 20 며칠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플러스 습도가 높은 올라가면 날까지.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거고. 열대야는 25도 밑으로 안 최저, 내려가면은 이제 최저 기온이. 근데 그것도 뭐 평소보다 많아지면 한 며칠이더라? 1년에? 한 10 며칠 되잖아요. 올해는 열대야 일수가 한 12일에서 17일 정도로 예상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에어컨을 다시 사. 근데 이제 더 문제가 그렇게 더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에어컨도 이제 맘대로 못 튼다는 거 그러게. 아닙니까? 네. 마스크도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일사병, 열사병 이런 거 방송했었는데 이제 안 한 게 거의 없잖아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한 8년 했는데. 옛날에 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하셨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검색해보세요. 일사병, 열사병 검색하면 아, 팟빵에 가서 어, 검색하실 수 나오는 거 있어요.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진짜 이렇게 막 더운 데서 요새 일하는 분들도 많고 마스크도 쓰고 이러다 보면은 뭐 환기도 어렵고 하여튼 기타 등등 옛날보다 더 더위에 고통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 맞아요. 건강 측면에서 그래도 요런 거라도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덜 힘들게 덜 괴롭게 날 수 있는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조금씩만 알려주라 두부나 네.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사회에 이제 좀 약간 어두운 그런 어떻게 요즘 보면 저 우아한 용어로 사회의 약한 고리라고 약한 고리. 아 좋은 합디다. 용어입니다. 역시 많은 네. 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맞아요. 무더위에 그렇게. 그다음에 보호받지 못한 환경에. 그래서 사실 제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여름철에 이런 열성 관련 질환으로 마주한 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네. 참고 뭐 이런 네, 그래서 더운데 뭐 그분들이야 뭐 평소처럼 일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날 너무 더웠던 거죠. 습도도 높고. 그래서 몸이 이상이 좀 느껴졌지만은 뭐 평소 하던 일이니까 별 생각 없이 계속 일을 하다가 결국은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오시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름철에 종종 있었는데 사실 올해 이렇게 날짜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환자분들이 2배, 3배 늘어난다는 거니까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그 간단하게 열사병이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아, 네. 설명을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이제 사실 구분하면 한 5-6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요? 제일 이제 심각한 거는 열사병. 열사.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뭐 일사병, 열탈진, 열실신, 그다음에 열경련, 뭐 저 밑에는 땀띠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 거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열사병하고만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열사병하고 다른 일반 그 열에 열 의한 관련. 네, 열 질환. 관련 열성 질환. 뭐가 제일 큰 차이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선 우리는 몸의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몸이 이제 그거에 방어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제일 흔하게는 땀 많이 나고 호흡도 좀 빨라지고 그다음에 피부 혈관들이 되게 울퉁불퉁 솟아 올라오잖아요. 더운 날 지금은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피부가 이제 혈관이 싹 들어가 있는데 이제 더워지면은 이렇게 막 파란 핏줄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피부가 되게 고우시군요. 왜 그러는 이게 거야? 약간 튀어 올라오기도 오르죠. 하나요? 네네, 올라오죠.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섹시하겠는데? 혈관을 이렇게요. 피부 가까이 노출시켜서 열을 발산시키는 거죠. 아. 네, 열을 발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땀이 나면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또 열을 갖다 체온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전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게 체온이 40도 넘어서 한 41도, 2도? 42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체온을 조절해줘야 되는 머리에 있는 중추가 소위 말해서 다운이 돼버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머리에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뇌하수체라고 있는데, 걔가 이제 막 땀도 만들어내고 뭐 혈관도 조절해주고 하는 건데, 그게 다운이 돼버리면은 그가 다운이 됨과 동시에 이런 땀도 안 나고 혈관도 이렇게 확장되다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뇌하수체도 더위 때문에 뻗어버린 네, 그렇죠. 거예요? 뻗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운된 거예요. 막 열심히 조절해주다가 노트북 너무 열나면 갑자기 파란 이렇게 블루 스크린 뜨면서 컴퓨터 다운되듯이 뇌하수체가 이렇게 체온이 42도 넘어가 버리면 다운이 되면서 체온이 조절이 전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온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온도 이상 올라가면 단백질이 계란 흰자 익듯이 익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열사병. 아 근데 보통 사람이 1도, 2도 올라가도 네. 느끼잖아요. 네, 근데 느끼죠. 어떻게 40도, 41도, 42도가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약간 어느 정도 높은 체온에서 일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실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계속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네. 생각 없이 일을 어느 하다가 순간에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기운도 없고 네. 피곤한 느낌도 들고 뭔가 몸이 휘청휘청하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의식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 작업장 안전 기준 이런 거 없습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 작년부터 그 정부 차원에서 휴식 시간 자체를 늘렸어요. 의무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늘려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늘렸던 것 근데 같아요. 올해는 그 기준을 유난히 철저하게 더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네. 그런 뭐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약간 좀 그나마 좀 그런 위험을 떨어뜨리고 예방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뭘 먹는다든지 뭘 옷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갖다가 수분 섭취를 중간에 틈틈이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기의 체온이 오르는 거에 그러니까 노출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되게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좀 오랜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런 오히려. 폭염이나 이런 거에 조금은 더 안전할 수 있는데, 이제 뭔가 그런 활동을 시작했거나 오랜만에 뭐 운동을 시작해서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맞습니다. 열사병을 네. 시작할 수 그러면 있어서 더운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일하시는 어떤 장소가 있다 했을 때 늘 거기에서 네. 일하던 분들보다 오히려 최근에 새로운 네네, 신입. 신참이 쓰러지는 거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선배들이 유난히 신참들을 잘 봐줘야겠네요. 좀 물도 먹이고. 중요한 얘기 주신 것 어. 같아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생각이 좀 중남미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항상 그런 체온과 그런 습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열사병이 흔하진 않는데, 그래서 되게 본인이 스스로 탈수가 됐다는 증상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이미 조금 늦은 수 있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그 뭐 수분 섭취를 하고 의식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그 좀 더운 환경, 폭염 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식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주기적으로 계속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네. 얼마나 많이 마시면 좋으냐. 그래서 막 찾아보면 뭐 1시간에 뭐 100ml 이상은 최소한 마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자주, 먹으면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고. 자주 많이. 우선 목마른 증상이 생긴다면 무조건 물을 마시는 게 맞아요. 더운 여름에는. 너무 뭐 탄산음료라든가 뭐 커피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고, 이온 음료 그냥 맹물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그 같아요. 소금을 집어먹으라는 얘기를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소금, 네네네. 소금물 혹은 그냥 덩어리 소금도 가끔 집어먹으라고. 근데 그거는 좀 바뀐 것 같기도 하던데 어때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어디 멀리 가곤 할 때 중간에 한 번씩 소금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이렇게 극기 훈련 비슷하게 해서 멀리 이렇게 갈 때 여름인데 버스에 에어컨 안 중간에 틀어주고 선생님이 그랬나 보다. 소금을 이렇게 손 자 벌려봐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줘가지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땀으로 소금이 같이 배출되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저기 전문가들 선생님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되게 짜게 소금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권장량 2배로 먹는다 우리는 원래 뭐 그런 네.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소금을 챙겨 먹을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적으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금과 물통을 들고 막 소금 찍고 막 물 마시고 이거는 좀 쉽진 않을 것 이상하잖아. 같고. 이상하죠. 소금보다는 물이 중요하다. 네, 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일 그거를 첫 알고 계시면 번째는 될 것 수분 같아요. 섭취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듣다 보니까 열사병 증상이 뭐 나타나고 땀이 안 나고 이건 이미 사실 늦은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주변 사람들이 쟤 좀 이상하다. 그리고 발견해가지고 야 이리 와서 좀 시원한 데서 쉬어라 이러고 물도 먹이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사인 같은 건 없습니까? 우선은 그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져요. 기운이 체온이 이제 계속 더운 데서 일하다 보면 38도, 39도, 40도 이렇게 넘어갈 건데 40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인이 자기가 열난다는 것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여기가 너무 가열되면 의식이 처진다거나 사람이 좀 비틀비틀한다거나 현장에 자꾸 실수를 한다거나 기운 없어 한다든가 극단적으로 이제 쓰러진다든가 평소에 일 잘하던 친구인데 애가 약간 네. 일하는 게 좀 뭔가 좀 둔해 보이고 네. 좀 뭐뭐뭐-한다 이러면은 그것도 사인일 수가 있는 사인으로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죠. 더운 현장에서는요. 저 친구 평소 일 잘했는데 오늘은 좀 이상한데? 이러면 그게 오히려 위험한 그렇죠. 증상일 네. 수 있다. 네. 또 또 뭐 그런 서로를 잘 보는 방법밖에는 실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게 너무 보이고 그래서 혼자 계속 뭐 계속 컴플레인, 뭐 속이 안 좋다든가 머리가 뭐 어지럽다든가 이런 뭔가 불만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1차 신호일 수도 있고 뭐 비틀거린다던가 뭔가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다 이러면 꼭 권해서 쉬자, 쉬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쓰러졌다고 치고 네, 쓰러졌다. 네. 그때라도 늦었지만 네. 뭐라도 좀 도움을 네. 주려면 네. 그렇게 쓰러진 분들은 숨은 잘 쉬어요? 우선 뭐 숨을 안 쉬면 심폐소생술해야 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요. 네. 우선은 이렇게 했을 때 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 근데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정도 판단이 들면 시원한 것으로 옮겨서 옷 좀 벗겨주고 체온을 좀 물이나 이런 걸 뿌려가지고 체온을 낮춰주면서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갖다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마실 수 있는 정신 네. 상태면 근데 이게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다거나 헛소리를 하고 있다거나 네 전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열사병이라고 했잖아요. 열사병은 희한하게도 땀이 안 나요. 피부가 말라붙어 있거든요. 몸은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땀을 내게 하는 중추가 이렇게 셧다운된 상태라서 땀이 났던 땀조차 다 증발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네. 피부가 되게 건조해요. 그러면서 되게 뜨겁거든요. 그러면서 의식이 처진다. 그럼 무조건 119 신고해서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면 119가 오기 전까지는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도 먹이면 안 될 것 같죠? 그분은 의식이 떨어지기 의식이 때문에 없으니까. 그때는 물 먹이는 것도 힘들죠. 의식이 떨어져 있으면 물 먹이면 살에 들리니까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체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물을 뿌려주고 선풍기나 부채로 붙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로 네네네네. 빨리 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찬물에 수건 적셔가지고 닦아주고 이런 거보다 네네네. 물을 이렇게 그냥 물 뿌려요. 네. 물 뿌려. 그냥 네. 왕창 이렇게 네. 많이? 아니 생수병 같은 게 있으면 옷을 적셔주는 거죠. 이렇게 아, 적셔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분히 적셔주면서 500ml 병 같은 거 네, 있으면 그거 이렇게 적셔주면서 적시는 정도로 거기서 뭐 선풍기나 아니면 부채 같은 걸로 이렇게 수분을 증발시키는 게 가장 열을 빨리 많이 빼서 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공사장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여서 이제 수도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뭐 수도꼭지에서 바로 호스로 네, 충분히 물에 다 적셔주고. 뿌려도 되는 거예요? 네네. 물의 온도는 상관없어요? 너무 얼은 물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너무 추워지니까 막 몸을 갖다가 덜덜덜 떨게 해서 잠깐 체온이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찬물 말고 네네. 적당한 시원한 물로 이렇게 물을 수도에서 뿌리시고 나오는 그런 물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부채질을 부채줄에서 증발열로 체온을 빨리. 낮추는 게 음.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그때까지 어떻게든 체온을 낮추고 네. 만약에 의식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숨을 안 쉬면 말씀하신 것처럼 CPR을 누군가는 해준다거나 이래야지 되겠네요. 그런 물건이 있던데 작년 여름에 보니까 그 목에 두르고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목에 두르고 맞아, 이렇게 맞아, 차가운 맞아, 거 맞아. 뭐 무슨 쿨링 뭐지 뭐 밴드? 목걸이 시트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던데 몇천 원 주고 그런 게 또 있군요. 그게 그냥 이렇게
납작한데 물에 적시면 얘가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부풀어 오른 걸 이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꺼내면 걔가 이제 계속 냉기를 뿜는 거죠. 그래서 목이나 이런 데 하면 그래도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겠네요. 네. 엄청. 네. 더운 작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밴드라도 사장님이 좀 사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응급 상황에서 그걸 또 써서 해볼 수 그럴 있어요. 수 네. 있겠네요. 보통은 이렇게 뭐 겨드랑이 이런 데를 차갑게 해서 조금 더 그런 온도가 높을 수 있는 부위들의 그런 저온을 어떤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작년에 누가 어디 행사에선가 제가 받아가지고 한번 오. 테스트 해봤는데 맨살에 닿으면 너무 차가울 정도로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약간 옷 위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시원하고 좋던데. 올해 히트 상품 가는 건가요?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체온 맞아. 유지하기 훨씬 좋고. 진짜. 아예 쿨링 마스크를 네. 개발했어요. 해가지고 하면 시원하고. 아니 근데 진짜 올 여름 마스크 쓰고 어떻게 지낼지 너무 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쓰고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묘수 같은 거는 우리도 없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 마스크 보셨어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음식 먹을 때 여기 열고 먹는 거예요. 진짜 있어 그런 게? 뭐 그런 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그런 짤들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음료수 같은 거 먹을 수 있게끔 여기가 약간 여기 구멍 네. 뚜껑이 구멍이 달려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야 이게 정말 유노말이 되는 건가요? 정말. 정말. 근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차단하는 효과는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적응을 그러게. 하는 거죠. 어쨌든 에어컨도 선풍기도 다 위험하다고 막 지침 되게 많더라고요. 뭐 바람도 에어컨 풍량을 줄여라. 뭐 선풍기는 회전시키지 말아라. 뭐 2시간마다 환기해라. 이거 지켜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지켜야죠. 지켜야 그렇게 하면은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것 같지는 않던데 사실 이게 처음 네. 보는 바이러스라서. 뭐 아무래도 밀폐된 곳에서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감염될 위험이 높잖아요. 안 그래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역시 없죠. 아무도 아무도 없기 없죠. 때문에 네. 우리도 그 어디죠? 중대본 지침을 지켜라라는 말씀 말고는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없지만 저희 회사도 그래서 창문을 좀 다 열어놓고 저희 현관도 다 열어놓고 지내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 이제 촬영 그만하고 우리도 창문 열고 환기 좀 시키면 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건강이야.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스크도 지금 안 쓰고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게요. 있는데. 이제 마스크 씁시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